토마토 인터뷰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면서 직장인들의 소소한 즐거움이 됐었던 연말 정산. 하지만 올해는 세법 개정의 변화로 13월에 세금 폭탄으로 돌변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궜는데요. 여전히 연말 정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박진아 기자와 함께 연말 정산에 대한 모든 것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2월 연말 정산 시즌이잖아요. 지난달 참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여전히 후폭풍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선 그 연말 정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최근 연말정산인 13월에 세금 폭탄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죠. 이는 이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리면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이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3월에 월급을 기대한 월급쟁이들의 이제 불만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개념 차이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서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득공제는 수입에서 공제를 통한 과세표준의 세율이 곱해지지만 세액공제는 수입의 세율을 곱한 후에 차감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입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통해서 500만 원이 차감될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500만 원인데요. 이때 세율이 10%라 가정을 하면 세금은 50만 원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연수입 1,000만 원의 세율 10%를 적용한 100만 원을 세금으로 정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결정세액이 낮아지는 방식인데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중산층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말정산 굉장한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정부가 지난 2013년 8월에 이제 세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연소득 4,450만 원에서 5,500만 원 구간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연소득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인 경우에만 2, 3만 원 정도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2013년 세법 개정이 적용되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에 세금 폭탄이라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연말정산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2013년 세법 개정 발표를 할 때 어설픈 세수 추계를 들고 나온 정부와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무능이 이번 연말정산 사태를 몰고 온 것입니다. 네, 정부는 지금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더군다나 그 활기, 심리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연말정산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들 좀 분위기를 많이 망친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하게 되면서 급히 진화 작업에 나서게 됐는데 보완 대책 어떤 게 나왔나요? 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제 지난달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 뒷날인 지난달 21일이죠. 정부와 여당은 긴급 당정 회의를 갖고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완 대책은 당장 현 제도를 손보긴 어려우니 일단 정해진 대로 하되 국회가 법을 고쳐서 5월쯤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당정의 보완책이었습니다. 또 신혼부부의 불만 등을 반영해서 출생, 입양 공제 제도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액공제 전환 이후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연금저축 공제율 역시 현행 12%에서 15% 수준으로 올릴 계획 등이 당겼습니다. 이렇게 개선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중에 통과시켜서 5월 또는 늦어도 6월 내에 세금 환급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법을 소급 적용해서 세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3월 월급에서 연말정산이 반영되죠. 예, 이걸 내고
다시 2월에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보완 대책이 있어도 미봉책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수 자체가 11조 세수 펑크가 났다, 역대 최대 세수 부족이다, 3년 연속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이번 정부가 복지 혜택을 좀 여러 가지 내놨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 이런 구호를 외쳤었는데 곳곳에서 이게 좀 의문이다. 증세 논란도 상당히 활발하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당정이 내놓은 보완 대책은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례가 드문 소급 적용을 현실화하기까지는 입법 과정도 거쳐야 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세법 개정을 다시 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연말정산 논란이 연초부터 전국을 간타한 이후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이제 곳곳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세론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 제기는 지난 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나왔습니다. 이후 곳곳에서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쟁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와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증세론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며칠 전인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증세 복지 논쟁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복지 정책을 실천을 하려면 결국 재원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는 애초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 증세를 안 하려면 복지 지출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여론의 시각입니다. 네, 세수 부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제부 박진아 기자와 함께 연말정산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